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책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부자 멘토를 판단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경제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들이 부자가 된 방법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해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 진짜 실체가 있는 방법인지, 전략적으로 내가 똑같이 따라 했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그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자라는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페이지 12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로버트는 하와이 출신이며 두 명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빠가 둘인 로버트는 자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역설하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한다. 한 번은 로버트가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자랑한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러니함과 표리부동함을 느꼈다. 로버트의 인생은 추월차선식 성공의 예라고 말을 해요. 책과 게임을 판매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당신이 누군가가 설계한 부의 방정식이 옳다고 믿는 그 와중에 그 설계자는 정작 다른 방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그 부자들이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책을 팔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득 아래로 생활하라는 조언은 이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구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라는 뜻이다. 10달러를 벌면서 20달러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추월차선의 사람들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득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목표가 다른 거죠. 같은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소득과 자산 가치를 늘릴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소득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라는 규칙은 소득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핵심 변수는 소득이다. 빌은 5만 달러를 벌고 잭은 100만 달러를 번다면 누구의 소득이 더 큰가? 누가 더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겠는가? 이 둘은 모두 소득 수준 이내에서 생활하겠지만 잭의 라이프 스타일은 빌과 확연히 다를 것이다. 기억하라. 서행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반면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 가치를 늘릴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려면 재무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돈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성장기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초적인 재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위험한 포식자들로 가득한 재무 정글에 홀로 버려지곤 한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재무 개념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자율, 과세 및 비과세 수익,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개인 계좌의 수입 및 지출 상황 관리,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 주가는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에 투자해 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왜 사기인지, 스톡옵션, 콜옵션, 풋옵션 등 원리는 무엇인지, 보험이 왜 존재하는지, 뮤추얼 펀드의 원리는 무엇인지, 어떤 채권이 상승 또는 하락세인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극적 소득액을 증가시키려면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재무적 도구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처음에 평범한 사람에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의 일련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습관들은 이미 부자가 된 다음에 가진 습관들이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는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조언들은 부를 지키거나 부를 불리는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말하는 시드머니를 생성을 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실제로 돈이 많거나 지금 경제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우선 자기 사업을 정말 매진해서 성공을 시켜요. 그걸로 해서 우선 돈을 마련하고 그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투자 방법들이 있으면 그 투자 방법에 따라서 부를 지키는데 금융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 길목이 우리가 너무 쉬워서는 안 되고 너무 쉽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똑같은 사업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라서 그러면 경쟁이 매우 과다해지겠죠. 그러면 내 거기서 엄청 탁월하게 남들보다 잘해야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쉽지 않고 10단계에서 11단계 정도 되는 과정들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그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은 시간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은 마트에 가가지고 공짜로 준다는 그 치킨 박스를 받으려고 2시간, 3시간씩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부자는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보내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예능, 드라마, TV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부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늘릴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 이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지킬 수 있을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유용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